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현재까지 확인된 태양계의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 속하는 화성의 올림푸스산 근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처에서 적도에서 발견된 이상한 호수를 찾아볼 수 있죠.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이상한 호수인데요.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호수라기보다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얼음덩어리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을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이 얼음 호수를 모두 녹이게 될 경우 미국에 있는 5대 호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죠? 시원하게 물 좀 있을 수 있지 왜 굳이 이 호수를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화성의 적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얇은 대기와 까탈스러운 온도 변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화성의 대기를 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로 얇은 것이냐면 수영장에 잠수한 상태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압력을 지구에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화성의 대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압력은 물에 젖은 천 하나가 손등에 올라가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이는 액체 상태의 물에는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왜냐면 대기압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라산의 정상에서 물을 끓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물의 끓는 점은 약 93.5도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한라산 정상에서 물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약 1에서 2분 정도 더 빠르게 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화성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나죠. 화성의 약한 대기압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물은 0도 또는 그 이하의 끓는 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화성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컵을 꺼낸다면 컵의 물은 월급처럼 증발해 사라지게 되죠. 또한 여기에 더해서 화성의 극심한 온도 변화 역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화성의 온도 변화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이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보자면 화성의 적도는 하루 동안 최대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추울 땐 마이너스 73도까지도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 변화는 계속해서 물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따뜻할 때 물은 화성의 낮은 끓는 점으로 인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요. 반대로 추울 땐 얼음의 형태를 가지게 되지만 이 역시도 화성의 낮은 대기압으로 인해서 승화하게 됩니다. 즉 이런 온도 변화도 물이 안정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태양 때문인데요. 화성의 얇은 대기는 태양빛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화성에 도착하는 그대로 화성의 표면에 꽂히게 되고요. 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물의 분자는 분해되며 수소와 산소로 나뉘게 되죠. 이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는 화성의 바깥으로 점차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화성은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화성의 적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호수가 화성의 적도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호수에 고대 화성의 기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고대 화성의 모습은 지금 보는 것처럼 두꺼운 대기가 존재하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화성의 온도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물 역시 액체인 상태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참고로 우리가 화성의 미생물과 같은 원시적인 생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고대 화성의 기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이 존재할 정도로 환경이 좋다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생명체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기로 고대 화성에는 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면 화성의 기후가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고 또 가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넘어가죠.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기후가 변하면서 고대 화성의 물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화성의 물은 표면 아래로 모이거나 수증기로 변해 화성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죠. 또 어떤 곳에서는 얼어붙은 얼음 위로 화성의 먼지가 쌓이게 되었는데요. 이 먼지들은 얼음 위에 머물며 단열 효과를 주게 되었고, 이 얼음들은 먼지의 보호를 받아 승하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화성의 적도의 호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화성에 있던 적도의 호수로 수증기 등이 모이게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화성의 먼지들이 이곳을 덮으면서 지금과 같은 호수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의미를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의 기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세 번째는 화성 탐사의 이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화성의 기후의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우리의 예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들, 계곡이나 협곡 등이 화성에 물이 존재했음을 알려주지만 이는 그저 물의 존재일 뿐, 고대 화성의 대기 구성이나 온도 등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화성의 호수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 많은 양의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성의 표면 아래로 스며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음 호수에서 얼음을 직접적으로 채취하게 된다면 화성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연구는 극지방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극지방의 얼음을 원통형으로 길게 뽑아 조사하게 되면 이 얼음층별로 지구의 대기 구성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성의 적도에서도 연구가 이뤄지게 된다면 화성의 대기 구성 변화와 화성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 적도의 호수는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도 줄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물은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의 적도에 호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힌트가 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이 호수를 조사함으로써 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게 되죠. 또 이 호수는 얼음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이곳에서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성 적도의 호수는 우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화성의 적도는 화성 탐사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화성에 여러 장비를 보낼 때 다른 곳보다는 화성의 적도에 착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적도는 다른 지역보다 평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탐사 장비를 보낼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전복될 위험이 더 적어지게 되고요. 이는 화성 탐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화성의 적도에 호수가 있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성에 5명의 사람을 보냈고 이들에게 1년치의 식량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탐사에 드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약 66조 원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30억 굽내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죠. 참고로 이 비용은 대략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화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대략적으로 보자면 초기 비용의 약 60%,
약 26조 752억 원의 비용으로 5명의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화성의 적도에 기지를 짓는다면 이 역시도 탐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처럼 화성의 적도의 얼음 호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발견된 이 얼음 호수는 미국에 있는 5개의 호수를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수인데요. 화성의 적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화성은 물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수는 고대 화성의 기후 변화와 함께 화성의 고대 생명체 또는 현재 있을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호수의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유인 화성 탐사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기에 화성 탐사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화성의 적도에서 발견된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호수는 이 존재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화성의 물이 표면 아래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도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현재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그 안에 얼음 호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맨